안녕하세요. 지식과 이야기가 만나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넌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주변 사람의 필요나 감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자주 언급되는 심리적 개념, 나르시시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병적인 자기 집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의 성향은 극단적인 자기 몰입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가끔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특징을 통해 그들의 심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끝없는 성공과 권력, 혹은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자신은 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며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자신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둘째,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특권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며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의 존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사회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갑질 문화의 기저에도 이러한 왜곡된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타인의 관심과 찬사를 향한 갈증이 끝이 없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자신에게 쏟아져야만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주목의 중심에 서게 되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를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넘어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깨지기 쉬운 자존감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넷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거나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 동등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경쟁자의 실패나 불행을 보며 은밀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능숙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쉽게 분노하며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약점은 곧 패배라고 생각하기에 진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 합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타인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부풀려진 자존감은 사실 매우 취약해서 타인의 사소한 비판이나 무관심에도 쉽게 상처받고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직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데에만 신경을 집중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스펙트럼 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전시하고 타인과 비교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좋아요, 개수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타인의 삶을 보며 박탈감을 느끼는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려는 노력입니다. 나는 타인의 감정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가? 아니면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병적인 자기 집착의 늪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탐구는 결국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그것은 타인 위에 군림하며 얻어내는 공허한 찬사가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충만한 기쁨일 것입니다. 자신을 비추는 거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그 두 개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안녕하세요. 지식과 이야기가 만나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넌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주변 사람의 필요나 감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자주 언급되는 심리적 개념, 나르시시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병적인 자기 집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향은 극단적인 자기 몰입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가끔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특징을 통해 그들의 심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끝없는 성공과 권력 혹은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자신은 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며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자신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둘째,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특권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며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의 존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사회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갑질 문화의 기저에도 이러한 왜곡된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타인의 관심과 찬사를 향한 갈증이 끝이 없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자신에게 쏟아져야만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주목의 중심에 서게 되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를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넘어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깨지기 쉬운 자존감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넷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거나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 동등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경쟁자의 실패나 불행을 보며 은밀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능숙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쉽게 분노하며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약점은 곧 패배라고 생각하기에 진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 합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타인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부풀려진 자존감은 사실 매우 취약해서 타인의 사소한 비판이나 무관심에도 쉽게 상처받고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직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데에만 신경을 집중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스펙트럼 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전시하고 타인과 비교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좋아요, 개수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타인의 삶을 보며 박탈감을 느끼는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려는 노력입니다. 나는 타인의 감정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가? 아니면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병적인 자기 집착의 늪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탐구는 결국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그것은 타인 위에 군림하며 얻어내는 공허한 찬사가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충만한 기쁨일 것입니다. 자신을 비추는 거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그 두 개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안녕하세요. 지식과 이야기가 만나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넌 너무 자기중심적이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주변 사람의 필요나 감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자주 언급되는 심리적 개념, 나르시시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병적인 자기 집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향은 극단적인 자기 몰입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가끔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특징을 통해 그들의 심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끝없는 성공과 권력, 혹은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자신은 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며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자신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둘째,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특권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며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의 존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사회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갑질 문화의 기저에도 이러한 왜곡된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타인의 관심과 찬사를 향한 갈증이 끝이 없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자신에게 쏟아져야만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주목의 중심에 서게 되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를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넘어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깨지기 쉬운 자존감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넷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거나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 동등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경쟁자의 실패나 불행을 보며 은밀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능숙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쉽게 분노하며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약점은 곧 패배라고 생각하기에 진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 합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타인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부풀려진 자존감은 사실 매우 취약해서 타인의 사소한 비판이나 무관심에도 쉽게 상처받고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직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데에만 신경을 집중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스펙트럼 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전시하고 타인과 비교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좋아요, 개수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타인의 삶을 보며 박탈감을 느끼는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려는 노력입니다. 나는 타인의 감정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가? 아니면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병적인 자기 집착의 늪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탐구는 결국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그것은 타인 위에 군림하며 얻어내는 공허한 찬사가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충만한 기쁨일 것입니다. 자신을 비추는 거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그 두 개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안녕하세요. 지식과 이야기가 만나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넌 너무 자기중심적이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주변 사람의 필요나 감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자주 언급되는 심리적 개념, 나르시시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병적인 자기 집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의 성향은 극단적인 자기 몰입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가끔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특징을 통해 그들의 심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끝없는 성공과 권력, 혹은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자신은 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며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자신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둘째,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특권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며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의 존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사회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갑질 문화의 기저에도 이러한 왜곡된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타인의 관심과 찬사를 향한 갈증이 끝이 없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자신에게 쏟아져야만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주목의 중심에 서게 되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를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넘어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깨지기 쉬운 자존감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넷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거나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 동등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경쟁자의 실패나 불행을 보며 은밀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능숙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쉽게 분노하며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약점은 곧 패배라고 생각하기에 진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 합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타인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부풀려진 자존감은 사실 매우 취약해서 타인의 사소한 비판이나 무관심에도 쉽게 상처받고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직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데에만 신경을 집중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스펙트럼 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전시하고 타인과 비교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좋아요, 개수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타인의 삶을 보며 박탈감을 느끼는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려는 노력입니다. 나는 타인의 감정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가? 아니면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병적인 자기 집착의 늪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탐구는 결국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그것은 타인 위에 군림하며 얻어내는 공허한 찬사가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충만한 기쁨일 것입니다.
자신을 비추는 거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그 두 개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안녕하세요. 지식과 이야기가 만나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넌 너무 자기중심적이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주변 사람의 필요나 감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자주 언급되는 심리적 개념, 나르시시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병적인 자기 집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향은 극단적인 자기 몰입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가끔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특징을 통해 그들의 심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끝없는 성공과 권력, 혹은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자신은 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며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자신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둘째,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특권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며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의 존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사회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갑질 문화의 기저에도 이러한 왜곡된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타인의 관심과 찬사를 향한 갈증이 끝이 없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자신에게 쏟아져야만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주목의 중심에 서게 되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를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넘어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깨지기 쉬운 자존감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넷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거나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 동등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경쟁자의 실패나 불행을 보며 은밀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능숙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쉽게 분노하며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약점은 곧 패배라고 생각하기에 진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 합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타인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부풀려진 자존감은 사실 매우 취약해서 타인의 사소한 비판이나 무관심에도 쉽게 상처받고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직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데에만 신경을 집중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스펙트럼 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전시하고 타인과 비교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좋아요, 개수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타인의 삶을 보며 박탈감을 느끼는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려는 노력입니다. 나는 타인의 감정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가? 아니면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병적인 자기 집착의 늪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탐구는 결국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그것은 타인 위에 군림하며 얻어내는 공허한 찬사가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충만한 기쁨일 것입니다. 자신을 비추는 거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그 두 개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안녕하세요. 지식과 이야기가 만나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넌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주변 사람의 필요나 감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자주 언급되는 심리적 개념, 나르시시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병적인 자기 집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의 성향은 극단적인 자기 몰입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가끔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특징을 통해 그들의 심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끝없는 성공과 권력, 혹은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자신은 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며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자신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둘째,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특권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며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의 존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사회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갑질 문화의 기저에도 이러한 왜곡된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타인의 관심과 찬사를 향한 갈증이 끝이 없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자신에게 쏟아져야만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주목의 중심에 서게 되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를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넘어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깨지기 쉬운 자존감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넷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거나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 동등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경쟁자의 실패나 불행을 보며 은밀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능숙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쉽게 분노하며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약점은 곧 패배라고 생각하기에 진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 합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타인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부풀려진 자존감은 사실 매우 취약해서 타인의 사소한 비판이나 무관심에도 쉽게 상처받고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직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데에만 신경을 집중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스펙트럼 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전시하고 타인과 비교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좋아요, 개수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타인의 삶을 보며 박탈감을 느끼는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려는 노력입니다. 나는 타인의 감정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가? 아니면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병적인 자기 집착의 늪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탐구는 결국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그것은 타인 위에 군림하며 얻어내는 공허한 찬사가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충만한 기쁨일 것입니다. 자신을 비추는 거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그 두 개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안녕하세요. 지식과 이야기가 만나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넌 너무 자기중심적이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주변 사람의 필요나 감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자주 언급되는 심리적 개념, 나르시시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병적인 자기 집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의 성향은 극단적인 자기 몰입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가끔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특징을 통해 그들의 심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끝없는 성공과 권력, 혹은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자신은 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며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자신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둘째,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특권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며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의 존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사회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갑질 문화의 기저에도 이러한 왜곡된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타인의 관심과 찬사를 향한 갈증이 끝이 없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자신에게 쏟아져야만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주목의 중심에 서게 되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를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넘어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깨지기 쉬운 자존감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넷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거나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 동등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경쟁자의 실패나 불행을 보며 은밀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능숙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쉽게 분노하며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약점은 곧 패배라고 생각하기에 진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 합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타인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부풀려진 자존감은 사실 매우 취약해서 타인의 사소한 비판이나 무관심에도 쉽게 상처받고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직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데에만 신경을 집중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스펙트럼 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전시하고 타인과 비교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좋아요, 개수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타인의 삶을 보며 박탈감을 느끼는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려는 노력입니다. 나는 타인의 감정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가? 아니면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병적인 자기집착의 늪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탐구는 결국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그것은 타인 위에 군림하며 얻어내는 공허한 찬사가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충만한 기쁨일 것입니다. 자신을 비추는 거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그 두 개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안녕하세요. 지식과 이야기가 만나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넌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주변 사람의 필요나 감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자주 언급되는 심리적 개념, 나르시시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병적인 자기집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의 성향은 극단적인 자기 몰입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가끔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특징을 통해 그들의 심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끝없는 성공과 권력, 혹은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자신은 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며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자신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둘째,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특권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며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의 존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사회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갑질 문화의 기저에도 이러한 왜곡된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타인의 관심과 찬사를 향한 갈증이 끝이 없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자신에게 쏟아져야만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주목의 중심에 서게 되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를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넘어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깨지기 쉬운 자존감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넷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거나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 동등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경쟁자의 실패나 불행을 보며 은밀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능숙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쉽게 분노하며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약점은 곧 패배라고 생각하기에 진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 합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타인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부풀려진 자존감은 사실 매우 취약해서 타인의 사소한 비판이나 무관심에도 쉽게 상처받고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직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데에만 신경을 집중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스펙트럼 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전시하고 타인과 비교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좋아요, 개수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타인의 삶을 보며 박탈감을 느끼는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려는 노력입니다. 나는 타인의 감정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가, 아니면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병적인 자기집착의 늪에서